2021 트렌드로 돌아왔습니다. 마케터 노라의 트렌드 큐레이션. UI 자체에서 불필요한 앱이 눈에 띄지 않도록 스마트 카피캣입니다. 나 혼자 산다 같이 중점적인 메인 콘텐츠가 있다면 유튜브에서 공개되는 형태인 서브 콘텐츠. 홀라 노라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2021 트렌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이노션의 인사이트 전략팀이 집필한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1에서 가장 많이 참고를 했고요. 부분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라든지 개인적인 저의 의견이나 사례 등 인상 깊었던 부분을 여러 가지 끌어와서 콘텐츠를 제작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그럼 마케터 노라의 트렌드 큐레이션 1탄 시작해볼까요?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1은 주로 라이프스타일 인사이트를 다룬 책인데요. 이 책은 일상, 놀이, 세상, 마케팅 크게 4꼭지로 나누어서 트렌드의 흐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파트 1은 일상인데요. 저는 여기서 2가지 키워드가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전지적 자기관리와 스마트 카피캣이라는 챕터였습니다. 전지적 자기관리란 코로나 이후로 대두된 자기관리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특히 온라인 수업이나 일에 있어서 재택근무와 같이 교육과 일적인 부분의 자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공간, 디지털, 감정, 의지 등 4가지로 자기관리 흐름을 분석했어요. 공간 부분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이전에는 휴식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교육이나 오피스 등 여러 기능을 수반하는 걸 다들 체감하실 텐데요.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를 레이어드 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레이어드 패션처럼 집의 원래 기능과 그 전에 없던 기능, 그리고 확장된 기능까지 슬세권, 일명 슬세권이라고 부르는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세권이다, 이런 영역까지 확장된 개념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홈과 오피스를 결합한 용어인 홈피스라는 개념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호텔 몫이는 오피스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숙박 상품을 호텔에 론칭한다든지 다양한 공간에서 기존 공간에 대한 정의를 변화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웰빙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한 일례로 제가 어제 친구들이랑 같이 줌으로 이렇게 수다를 떠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마지막쯤에 요새 내가 산 제품 중에 제일 꿀템인 거 하나씩 소개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친구가 밤 12시 이후에 핸드폰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을 정한 다음에 그 뒤에만 뚜껑이 열리는 그런 락앤락 통 같은 잠금 장치를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설정해놓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락이 풀리는 기능으로 이게 꽤 비싸서 절대 부실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처럼 정말 주변에서만 봐도 너무 많은 광고와 콘텐츠, 이런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사람들이 디지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1이라는 책에서는 UI 자체에서 불필요한 앱이 눈에 띄지 않도록 흑백과 네온 컬러만을 이용한 블록 레이시오 같은 사례를 다양한 웰빙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 부분입니다. 저 역시 코로나 시기가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풀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페스티벌 가가지고 한번 신나게 놀고 나면 되게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곤 했는데, 그런 외부 활동들이 점점 제한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찾은 방법은 바로 명상인데요. 명상이 좋은 점이 내가 만약에 내일 회사에 이 업무 어떡하지?
그럼 이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회사의 그 업무만 계속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명상은 어떤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자, 이 생각을 지우자 라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닌 내 몸이라든지 호흡에 대한 감각 혹은 몸 전체의 밸런스에 대한 것에 대해 집중하면서 생각을 생각으로 지우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멘탈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싱잉볼 명상이라고 되게 큰 대접 같은 거를 땡 이렇게 치면서 하는 그런 명상 기법이 있어요. 저는 또 불면증 같이 잠이 안 올 때 이 싱잉볼 들으면 거의 한 10분 만에 꿀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지 부문입니다.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 유행인 앱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챌린저스라는 앱입니다. 이건 내가 보증금을 걸고서 어떤 목표를 함께 도달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내 보증금이 깎이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앱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폰 라겔란 통에 넣어놓은 친구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밤 12시 이후에 핸드폰 하지 않기를 벌써 1년간 챌린저스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2%라고 그랬었나? 저 역시도 챌린저스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앱을 활용해서 저의 의지를 관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카카오 프로젝트 100이라고 이전에 이런 목표 달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카카오에서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정의 보증금을 내고 저는 그 매일매일 글쓰기 모임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물론 정말 딱 한 달까지만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래도 100일 챌린지에서 어쨌든 3분의 1을 달성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되게 의미 있었던 챌린지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의지적인 환경이나 공간을 저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를 관리하는 앱이라든지 우리를 느슨한 연대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스마트 카피캣입니다. 사실 카피캣은 스타트업에서 되게 안 좋은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잘 나가는 제품을 모방한 그런 제품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게 스티븐 잡스가 써서 유명해진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스마트라는 걸 붙여서 남을 따라하더라도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을 유지한 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모방 소비를 바로 스마트 카피캣이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소비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발생한 개념이죠. 예시로는 브이로그가 있는데요. 나와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삶을 관찰한 다음에 그 삶의 요소 중 내가 정말 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만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서 따라하는 모방 소비. 바로 이런 것들이 스마트 카피캣 중 하나이죠. 또 다른 예시로는 챌린지와 MBTI 테스트가 있는데요. 아무 노래 챌린지, 병뚜껑 챌린지 등 타인과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이들에게 있어 아이스 버킷 챌린지와 같이 큰 의미가 없더라도 인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놀이 문화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크루 문화인데요. 한강 지역을 중심으로 달리기를 하는 러닝 크루, 이런 것들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운동의 포커싱이 아닌 인싸 인증샷을 위한 크루 문화에 더 집중이 되고 있고, 유명 러닝 크루 멤버 중에서는 런예인, 런스타라는 호칭이 붙으면서 인플루언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기도 해요. 네 번째는 오늘의 집 사례인데요. 라이프스타일 앱인 오늘의 집의 다운로드 수가 1000만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중 5명 중 1명이 이 앱을 깔고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성공을 한 바탕에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과 달리 카테고리를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니라 실제 유저들의 인테리어 콘텐츠를 가장 먼저 제공한 데 그 요인이 있습니다. 유저들에게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바로 온라인 집들이를 통해서요. 여기까지가 파트 1, 일상 부분에서 제가 큐레이션한 키워드들인데요. 다음은 파트 2, 놀이입니다. 저는 여기서 3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바로 소환놀이, 부캐의 세계, 서브 콘텐츠 전성시대입니다. 책에서는 챕터 3가지로 나뉘어졌지만 저는 이 문화가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하면서 하나의 문화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는데요.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1 뿐만 아니라 대학내일에서 집필한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1 이라는 책 역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다음 트렌드로 강조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콘텐츠 소비량은 늘어났고 대중들은 현재 유행하는 인물들 외에도 이전 인물들에 대한 소환놀이를 즐기게 되었는데요. 유튜브 댓글놀이와 밈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고 1일 1깡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깡 신드롬이 도화선이 되어 소환놀이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에서는 양준일, 2PM, 천국의 계단, 소라게 등 근황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죠. 저는 이런 소환놀이가 발전한 형태가 부캐라고 생각하는데요. 놀면 뭐하니의 유고스타, 유산슬, 지미유까지 다양한 부캐를 통한 부캐 전성시대를 몰고 왔습니다. 어쩌면 획일화된 캐릭터들의 지루함을 걷어내고 린다쥐나 둘째 이모 김다비 등 다양한 부캐와 세계관을 연결한 마케팅을 선보였어요. 메인 콘텐츠에 세계관이 있다면 세계관의 확장은 서브 콘텐츠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나 혼자 산다 같이 중점적인 인기 메인 콘텐츠가 있다면 유튜브에서 공개되는 형태인 서브 콘텐츠, 여음파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중파에서는 감히 선보일 수 없는 더 과감한 시도, 콘텐츠의 자국 수위가 사람들에게 더 색다른 재미를 선보였죠. 또한 탑다운으로 내려왔던 이전 대중문화와 달리 이제는 바텀업식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방송사가 콘텐츠화하는 등 문화의 주객 전도가 바뀌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부부의 세계를 리뷰하는 박막래 할머니의 콘텐츠처럼 메인 콘텐츠가 있지만 그것만큼 더 인기를 끄는 서브 콘텐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운동뚱의 김민경 역시도 소비자들이 좀 너무 먹기만 하는 거 아니냐, 건강하게 좀 운동도 하고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 라는 목소리에서 귀를 기울여 탄생한 서브 콘텐츠였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마케터 노라의 트렌드 큐레이션 1탄 일상과 놀이 파트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콘텐츠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편에서 세상과 마케팅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때까지 구독하고 기다려주실 거죠? 이제 좀 콘텐츠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신년이다 보니까 1년치 계획을 이제 회사에서 다 짜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제 진짜로 이 회사와 함께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도 되게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저의 좀 개인적인 일상 이야기 면접이라든지 연봉 협상이라든지 혹은 퇴사라든지에 관한 이야기를 물론 퇴사하지 않았지만 혹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또 사회생활 이제 겪으면서 제가 좀 최근에 느꼈던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2월? 아마 2월에는 그런 콘텐츠로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맨 처음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아무래도 나
뭐 트렌드 얘기 보러 왔는데 이런 이야기 왜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궁금한 분들만을 위해 이렇게 뒷부분에 저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게요. 그럼 트렌드 큐레이션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디오스!